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안철수 의원은 단일화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단일화의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탄핵하려는 최상병 특검법, 이거는 이제 뭐니 해도 윤 대통령을 탄핵 밑자락을 깔려는 이런 이제 좌파들의 업무입니다. 여기에 찬성해서는 절대 안 된다. 안철수 의원은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당연히 거부 반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은 단일화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안철수 의원을 좀 더 껴안고 좀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주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적이 뭐냐, 뭘 잘했냐, 이런 걸 물으면요, 저는 주저없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재명의 집권을 막은 것에도 역사에 큰 공헌이 아니냐. 야, 이재명이 됐으면 나라에게 바로 그냥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특급 열차 타는 거야. 나라에게 바로 그냥 망하는 거야. 근데 그 이재명의 집권을 막은 것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큰 공헌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문재인이가 망치는 나라를 큰 방에 바로잡는다고 얼마나 지금 개혁을 열심히 하고 있냐. 이렇게 저는 떳떳하게 윤석열 정권에 잘한 걸 이렇게 떳떳하게 누구한테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방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그 출범 때, 그때 우리 뜨거운 장면이 있었죠. 바로 2022년 3월 3일이죠. 선거 앞두고. 그때 윤 대통령과 안철수, 당시의 국민의당 단일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두 분이 3월 3일일 겁니다. 아마 국회 소통관에서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 이런 데 선언문을 발표한 거예요. 공정과 상식, 통합과 미래로 가는 단일화 공동선언문. 그러면서 이제 저 안철수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저 윤석열은 안철수 후보의 뜻을 받아 반드시 승리하여 함께 성공적인 국민통합정부를 반드시 만들고 성공시키겠다. 이렇게 기자회견 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은 뭐랬냐? 함께 정권을 교체하고, 함께 정권을 인수하고, 함께 정권을 준비하며, 함께 정부를 구성하여 정권 교체의 힘으로 정치 교체, 나아가 시대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적시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서 그 힘으로 정치를 교체하고, 지금 이게 우리 정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 단일화를 했습니다. 뭐 단일화의 성과가 몇 프로냐, 덕이냐, 실이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알아내겠습니까? 여론조사, 아무래도 그거는 전부 의미도 없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단일화가 대선 승리에 큰 원인이 됐다. 이거는 이제 분명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인수위원장은 했죠. 인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제가 두 분의 사이를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소원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잘못 안 겁니까? 지금 두 분이 뜨겁게 계속 이제 국정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걸 제가 기사를 별로 이제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총리나 장관 할 때 여러 이제 자본만 들렸지, 실제 2년 동안 그 초심으로, 단일화 때의 초심으로 나아가서 두 분이 굳게 손을 잡고 정권 교체에 이어 정치 교체까지, 시대 교체까지 하겠다. 이게 지금
그 단일화 초심이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 정치는 이제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봅니다. 먼저 이제 그 많이 가진 사람이 먼저 베푸는 거죠. 먼저 이제 윤 대통령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안철수 후보 그래도 이게 단일화로 일단 이제 공동 정권으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좀 더 큰 역할을 이제 주시고 그리고 이게 좀 더 국정 논의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는 게 초심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게 단일화의 정신 처음으로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좀 깊이 한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의원께도 제가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제는 저 안철수 의원 저하고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부터 같이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총선 때 여론조사에 막 엎치락뒤치락 그래서 이제 제가 이광재 그 병력 깊이 손가락에 뇌물 받은 게 얼마나 많은 방송을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게 뭐 도움이 된지 안 된지 모르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을 수도 있죠. 이광재가 이런 사람인가 이런 이제 위선 범죄를 모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님 지금 이제 이번에 최상병 특검은 진짜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여론을 잘못 읽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특검을 찬성 반대 이게 아닙니다. 특검을 하는데 공수처 수사가 끝나서 미진하면 하자. 이거하고 그냥 지금 공수처를 뺏어가지고 바로 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론조사 할 때는 찬성 반대밖에 안 나오니까 찬성이 한 60% 나오죠. 그것도 보수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게 30몇 프로가 이게 보수 자유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했습니까? 기자회견 때. 만약에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대통령이 나부터 특검을 주장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한번 믿고 좀 공수처를 지켜보고 그때 가서 특검 주장해도 됩니다. 이번에 뭐 부결될 가능성도 있고 이탈표가 많으면 가결될 수도 있는데 그게 가결됐을 때 만에 하나 그 책임을 안철수는 질 수 있겠습니까? 공동정권인데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뭐 탄핵까지 운운하면서 좌파들이 이렇게 날뛰고 있는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도 봤지 않습니까? 그때 유승민이나 김무성이나 탄핵 앞장서가 그냥 보수가 와르르 개멸돼 버리는 거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게 만약에 이탈표가 많이 나오고 배신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만에 하나게 통과돼 버렸다. 그러면서 특검 구성하면서 대통령 보고 오라가라 계속 뭐 경로에 어쩌니 청와대 뒤지고 압수해가고 이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정권이 그냥 위태로워지는 정권이 풍전등화 누란 지위 위기에 처하는 엄청난 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찬성한다 이럴 때입니까? 김웅이나 유의동이나 김웅은 이미 뭐 당을 떠난 사람이고 유의동이는 이미 유승민계로 마음이 떠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공동정권 단일화로 공동정권을 탄생시킨 주역 중에 주역인데 어떻게 이걸 찬성하면 그럼 어디서 앞으로 정치를 하겠습니까? 나름대로 큰 꿈이 있고 뭐 당대표든 대선까지 나오셔야죠. 그런데 자유파는 99% 이게 반대하는 게 분명한데 그 잘못된 여론조사 무조건 하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고 하자는 여론도 그게 항목이 3개로 되는데 2개밖에 없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강곡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안철수 의원님, 제가 법리적으로 2가지만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예를 들어 제가 이광재를 칩시다. 그 경쟁에서 제가 이광재를 고발을 했는데요. 그런데 수사관을요, 제가 마음대로 지명해가 수사해라 하면
그게 공정합니까? 고발인이나 고소인이 수사관까지 지정하면 공정합니까? 공정 안 하죠. 그걸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최상병 특검도 민주당이 고발했는데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수사관도 우리가 둘이 지정하겠다 하면 이게 법이 공정한 겁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용을. 그러면 이걸 바로잡고 나서 찬성하시든지 민주당이 고발해놓고 민주당이 2명 다 특검을 우리가 하겠다면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형사소송법에 법을 전공 안 하셔도 우리 로마법부터 누구나 자기 사건에 자기가 수사관이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이게 로마법의 대원칙입니다. 공정하냐고요. 그럼 이걸 고친 다음에 찬성하시든지. 그리고요, 하나만 더. 어제도 그 안타깝게 수류탄으로 사고가 나서 사망 사고가 생겼잖아요. 거기 제 후배가 육군의 헌병인데 막 물어보더라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내가 이게 뭐 사단장, 중대장 불러서 이게 다 수사할 수도 없고 수사권은 경찰에 가 있는데 뭐 어떡하느냐? 제복이 묻길래 내가 그랬죠. 야, 사건의 개요에다가 대충 몇 월 며칠 이런 훈련 도중에 이런 경위로 사고가 났다. 그 다음에 이거 피해자는 누군지 모르잖아. 피해자야 뭐 경찰이 알아서 이게 소대장이 중대장이 경찰이 수사해서 그 혐의자는 처벌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게 사건의 첩보 개요만 적어서 경찰로 넘겨버리라. 그러니까 이게 박정훈이 잘못한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법이 바뀌었는데 아무 수사권이 없는데 무슨 수사를 방해합니까? 수사권이 없다니까요. 그냥 개요만 적어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굳이 사단장이 과실이 있다, 또 이게 누구는 없다, 이렇게 지가 빼가지고 지가 다 결론 내리고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고 이게 앞으로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법적으로 안철수 의원님 법적으로도 이게 논리적으로 독소조항은 이게 빼야 되는 협의를 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고 이게 시점으로도 공소를 이게 보고해도 한두 달, 몇 달 늦는다 해서 이게 최상병의 죽음이 뭐 진실이 가립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게 이번에는 무조건 이게 그런 논리가 그게 명분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찬성하는 게 그럼 누가 안철수 의원님 지지하겠습니까? 그럼 이게 좌파들이 앞으로 지지하겠습니까? 따라서 이제 저 간절하게 말씀드리니 좀 고민하셔서 이번에는 이게 그 악법이 많으니까 또 공수처 보고 하자. 이래서 이게 그 반드시 좀 반대표를 던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그 안철수 의원을 제대로 이게 공동정부의 단일화 정신으로 돌아가셔서 예우를 좀 해야 된다. 예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은 상당히 그 자유파 보수의 큰 자산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단일화가 없었으면 만약에 끝까지 완주했거나 진짜 극단적으로 보면 이재명하고 단일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윤 대통령과 단일해가지고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승리를. 그럼에도 이게 역사에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좀 더 안철수 의원을 크게 초심으로 돌아서 크게 품어서 좀 이게 그 같이 공동정권의 정신으로 좀 국정을 운영하시라. 이렇게 제가 두 분께 간곡하게 저 두 분 다 인연이 있고 두 분 다 지지하고 두 분 다 사랑하고 지지하고 하기 때문에 간곡하게 한번 호소를 마지막으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